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사장이니까 드릴 수 있는 말인데 동네에 있는 사장님들하고는 만나지 마세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장님이 하실 수 없는 영역을 AI를 활용을 하면서 매출이 오른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매출이 일반적으로 이상 드라마틱하게 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외식업의 마케팅 모든 것 책을 쓴 저자 김경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영업자나 아니면 AI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고, 마케팅 대행사를 1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AI를 창업에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메뉴라던가 아니면 인테리어가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서 좀 쉬울 수 있지만, 외식업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마찬가지죠. 메뉴도 준비를 해야 되고, 메뉴판도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 포스터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심지어 메뉴 원가 계산까지도 혼자서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AI를 통해서 직접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가 코스트를 입력을 하면 내 원가에 맞는 적정 금액은 얼마인지도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고요. 미디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포스터를 굳이 디자이너를 쓰지 않고 만들 수 있는 AI도 있고, 전 영역에서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여준다는 겁니다. 저도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수증 리뷰 댓글을 보통 일주일 단위로 모아서 다는 경우가 많아요. 영수증 리뷰 댓글이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개만 쌓여도 70개, 80개, 100개가 넘어가는데, 그거 다는데 보통 3, 4시간 걸리거든요. AI를 활용을 해서 영수증 리뷰 댓글 봇을 만들어 놓고 영수증 리뷰에 대한 내용만 넣으면 자동으로 댓글이 달리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양하게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 말고도 내 매장이, 내가 만든 브랜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좋은가에 대한 글도 엄청나게 잘 씁니다. 우리 매장만의 철학이나 스토리, 그런 것들도 자동화시켜서 담을 수 있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라던가 브레인스토밍, 이런 아이템들에 대한 부분들을 무궁무진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매장에 대한 정보만 제대로 AI에 학습을 시키면 쿠폰 기획이라던가 이벤트 기획이라던가 인스타그램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심지어 영상 같은 것들의 기획안 같은 것들도 무궁무진하게 뽑아낼 수 있거든요. 이런 컨텐츠에 대한 기획, 제작, 이런 것들도 AI를 통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딱 한 가지를 꼽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 매장에 대한 상권 분석을 해보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식이냐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랜차이즈 본사도 출점하는 상권에 대한 상권 정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아무리 괜찮은 아이템을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직접 출점을 해봐야 알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인 가게도 그런 AI를 활용을 해서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퍼플릭시티라는 AI가 또 있습니다. 데이터를 엄청 잘 수집을 하고 모아서 결과를 정리해주는 그 AI에서 내가 들어갈 창업 상권에 대한 분석을 요청을 하고 브랜드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 브랜드가 이 상권에 있는 타겟들, 고객들에게 잘 맞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AI도 기본적인 프롬프트, 질문을 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질문을 할 때 최대한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 디테일하게 하는 걸 넘어서 내가 가진 자료나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입력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 순서로 맞춰서 넌 10년차 마케터야, 15년차 상권 분석가야, 이런 역할을 정해줘서 질문을 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에 근사하게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질문의 양식에 맞춰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되면 7, 80% 이상 원하는 질문의 결과는 얻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올 초에 몬스터치 클래스라고 제 강의를 런칭을 하고 지금 7, 8개월이 지났는데, 매출이 일반적으로 한 3, 4배 이상 드라마틱하게 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사장님이 하실 수 없는 영역을 AI를 활용을 하면서 매출이 오른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식당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를 보고 매장에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플레이스에 있는 메뉴명을 그 매장만의 유니크한 메뉴명으로 바꾸고, 플레이스만 AI를 활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서 한 달 지나고 나서 적용을 하기 전과 후로 거의 3배 이상의 매출 상승이 올라간 케이스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프랜차이즈 본사를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GPT 보스로 만들었던 것들이 많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제일 해보셨으면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원가 계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는 우리 매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 1, 2, 3등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매장 메뉴 중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메뉴 1, 2, 3등을 정합니다. 그거를 3개 비교를 해놓고 보면 이게 괴리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BEP,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요. 이 손익분기점이 얼마에 맞춰져 있느냐를 계산을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제대로 장부 정리를 안 하시더라도 엑셀에 얼마 매출이 났고 뭐 재료비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고 이렇게 다 적어 놓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매장의 손익분기점은 얼마인지를 측정을 하는 걸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트렌드에 대한 내용이 옛날에는 자영업이나 1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 먼 나라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번에 2026년 자영업 트렌드 2026에도 공동 저자로 이제 집필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제가 이런 것들을 수업이나 강의 때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가 창업하는 아이템에 맞게끔 어떻게 적용할까? 예를 들어서 오피스 상권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웰빙이라는 키워드가 저속 노화라는 키워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저속 노화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칼로리의 음식을 재료를 쓴다라던가 유기농 재료를 쓴다라던가 직접 글로써 사진이나 이미지로서 포스터로서 만들 수 없는 내용들을 트렌드 키워드에 맞춰서 AI를 활용을 해서 기획이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기획으로 만들어 놓고 좀 디테일한 이런 아이디어라던가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좀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AI를 활용을 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 창업자가 지금 해보실 수 있는 거는 벤치마킹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벤치마킹에 있어서는 그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보다 AI가 압도적으로 잘하거든요. 벤치마킹 할 업종이나 그런 브랜드에 대한 내용만 잘만 학습을 시키면 우리 매장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지가 제가 찾아보고 생각하지 않아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창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요즘 트렌드가 되는 매장에 대한 정보들을 10개 정도만 찾아서 하루에 2-3개씩만 학습시키고, 여기는 뭐 잘해? 여기는 뭐 잘해? 자, 그러면 내가 5개, 10개가 되는 매장에 대한 장점들만 합쳐서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매장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가 막힌 매장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정하라고 한다면 벤치마킹을 반드시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요. 저는 딱 3가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첫 번째는 실행력입니다. 진짜 압도적으로 1등이 실행력입니다. 내가 단톡방에 계속 찾아다니고 다양한 교육들을 받으러 다니고 교육이 100만원, 1000만원짜리든 내가 여기서 얻을 게 하나만 있어도 나는 그 교육비 한다, 돈값 한다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일단 무조건 잘 됩니다. 커뮤니티로 사장님들 만나고 하면서 들은 내용, 술을 먹더라도 막 만취가 되더라도 그런 사장님들은 끝까지 핸드폰으로 적용을 하거나 녹음을 해놔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잘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실행력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런 사장님들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합니다. 실행력과 끈기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단기적인 매출을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미래를 보는 사장님들이 잘 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사장이니까 드릴 수 있는 말인데, 동네에 있는 사장님들하고는 만나지 마세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동네에 있는 사장님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사이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동네에 있는 사장님들은요, 은연중에 자기들끼리 경쟁의식이 있어요. 내가 광고를 해서 잘 되면 옆에 있는 가게는 당연히 잘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마케팅 채널을 찾았다. 동네에 있는 사장님들끼리 공유를 할까요? 절대 안 해요. 동네에 있는 사장님들을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교류를 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 다른 상권에 있는 사장님들이라던가 나보다 좀 더 잘 되고 잘난 사람들을 만나야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인사이트가 생기면 결국에는 지금 당장 매출을 올리는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매출로 신경을 쓰게 돼요. 3가지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실행력, 2번째는 끈기, 그 다음에 3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마케팅 대행사를 10년을 하면서 직원들 때문에 힘들어도 받고 파산도 해봤고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10시, 11시에 끝나고 노트북 열기만 해도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잖아요. 2시간, 3시간 하던 게 이제는 20분, 30분만 하면 돼요.
만약에 잘 돼서 대행사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해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시를 하고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AI를 활용을 하는 방법이 많이 올라왔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AI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년 1월부터 강남에서 6주 과정으로 하루에 4시간씩 진행을 해요. 오프라인 강의로.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뭐 몬스터치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스타에서 보시고 DM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내가 다양한 교육이나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